오도베르가 영입이 되면서 손흥민과 오도베르의 플레이가 얼마나 잘 조화롭게 어울려질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오도베르가 출전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오도베르의 영입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쿨루셉스키나 브레넌 존슨을 대신한 영입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왼쪽 자리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미 핵심적인 주전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 라인에는 쿨루셉스키 그리고 브레넌 존슨, 이 두 명의 선수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명의 선수 모두 사실은 확실한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쿨루셉스키 같은 경우는 약간 스피드가 느리고 브레넌 존슨은 스피드가 빠르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은 이런 이제 문제점들 때문에 그런 건데, 오도베르가 오른쪽 라인에서 자리를 잘 잡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줬던 선수가 오른쪽에 있는 브레넌 존슨, 그리고 손흥민이 가운데에서 뛸 때는 베르너에게도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손흥민이 주변 선수에게 찬스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이유는 손흥민에게 수비가 쏠리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많이 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득점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반대편에서 뛰는 오른쪽 측면에서 마땅한 공격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비가 순간적으로 토트넘의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손흥민에게 공간이 발생하는 이런 장면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토트넘이 오른쪽 지역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고, 여기서 히샬리송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뛰어들어가는 히샬리송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토트넘이 오른쪽 지역에서 공격을 전개하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히샬리송이 수비를 본인 쪽으로 끌어당기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히샬리송이 뛰어들어가면서 수비가 전체적으로 한쪽에게 쏠리는 순간 반대편에 있었던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오고, 여기서 히샬리송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프리시즌의 장면인데, 이 장면도 오른쪽에서 브레넌 존슨이 달려가니까 자연스럽게 수비가 브레넌 존슨 쪽으로 좀 쏠리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서는 이제 쿨루셉스키도 있었기 때문에 쿨루셉스키를 막아야 되는 수비수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이 공간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데, 오른쪽 라인에서 수비를 무너뜨리니까 반대편으로 크로스가 올라오고, 여기서 침투에 들어오는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나왔었죠. 이제 이런 장면은 또 반대가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 쪽에서 수비를 무너뜨리면 자연스럽게 수비가 손흥민 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러면 손흥민이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넘겨줬을 때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나온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토트넘도 기본적으로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의 1대1 상황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도기와 포로가 가운데로 좀 들어가 주면서 수비수들을 중앙에 밀집시켜 놓고, 여기서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여기서 1대1이 되면 크로스가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제 오도베르가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수비수가 끌려 나오면서 넓은 공간에서의 1대1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도베르가 1대1 돌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에게도 찬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그동안은 쿨루셉스키는 약간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돌파를 해도 패스를 보내주는 속도가 늦어서 다시금 찬스가 생성되지 않고, 브레넌 존슨은 빠르지만 1대1 돌파 능력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도베르는 지난번에 오도베르를 소개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발을 모두 쓰면서 드리블 돌파에 매우 능한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도베르가 돌파를 한 다음에 컷백을 하는 이런 장면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돌파뿐만 아니라 오도베르의 장점 중에 하나가 패스를 공급하는 능력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오도베르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 뛰어들어가는 포로 혹은 솔랑케,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번에 영입된 솔랑케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입니다. 이때 오도베르가 솔랑케에게 패스를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에 더욱더
선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순간 손흥민이 측면에 있다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겠죠. 이런 장면을 많이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게 오도베르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뭐 솔랑케뿐만 아니라 포로가 요 사이로 들어가면서 오도베르가 패스를 넣어주고, 여기서 포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약간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바라보면서 대각선 패스를 많이 넣어주죠. 요 패스도 이제 오도베르의 패스를 통해서 포로에서 손흥민 이렇게 넘어가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게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도베르가 아무래도 양발을 쓰다 보니까 패스를 주는 각도라던가 패턴도 매우 다양하고 상대 수비가 예측하기 어려운 패스들을 많이 넣어주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오도베르가 오른쪽에서 볼을 받고 있습니다. 벌리 때의 경기 장면인데 벌리가 한쪽 측면에서 반대편으로 넘어오니까 오도베르에게 1대1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도베르가 수비수와 1대1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오른발로 볼을 잡아넣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돌파도 계속 끌고 나가면서 오른발로 볼을 끌고 나가요. 근데 여기서 앞에 있는 수비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를 의식해서 라인 컨트롤을 하면서 오도베르의 드리블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니까 오도베르가 오른발로 드리블을 하다가 갑자기 템포를 바꾸면서 왼발로 찔러줍니다. 이러니까 앞쪽에 있던 수비수가 오도베르가 오른발로 드리블을 하면서 오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오른발에 집중해서 오른발의 템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양발을 쓰는 선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왼발로 패스를 넣어주면 이 템포를 순간적으로 놓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로 빠져들어가는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가 들어가면서 오도베르의 패스, 벌리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도베르가 반대편에서 수비를 무너뜨려주면 자연스럽게 오도베르의 정반대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에게도 좋은 찬스가 많이 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도베르의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에게도 좋은 찬스가 연쇄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뛸 때도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도베르와의 호흡이 꽤나 좋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도베르에게 수비가 순간적으로 끌려나갑니다. 그 순간 손흥민 선수가 앞에서 뛸 때의 장점은 계속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오도베르가 패스를 찔러주면서 손흥민에게도 좋은 찬스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포로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 동작이 연쇄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직접적으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도 오도베르가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도베르가 양발을 쓰는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과 오도베르의 스위칭 플레이도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도베르가 직선적으로 오른발로 드리블을 할 수도 있고 왼발로 접고 들어오는 드리블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일 때 공간을 만들어주면 오도베르가 접고 들어오는 이런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손흥민이 왼쪽 그리고 오도베르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게 된다면 또 다른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오도베르가 벌리에서도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처럼도 뛴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콤파니 감독이 왼쪽 오른쪽 측면 자원으로 쓰다가 가운데로 쓰는 경기도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도베르가 이 자리에서도 뛸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제 오도베르와 손흥민의 스위칭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도베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를 찔러주는 것도 꽤나 좋은 선수다 보니까 요 사이 공간에서 볼을 잡아서 마치 메디슨처럼 수비가 압박을 할 때 볼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많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 시즌에는 오히려 왼쪽이 아니라 중앙 공격수로 많이 출전을 했었죠. 그게 결국에는 9번 공격수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건데, 솔랑케가 이번 시즌에 잘한다고 해도 경기에 못 나오는 것도 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부상을 당하던가 아니면 솔랑케가 부진에 빠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히샬리송이 9번에 배치가 될 수도 있지만 손흥민을 9번 공격수에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도베르가 너무나 편안하게 손흥민을 대신해서 왼쪽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이게 또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9번 공격수가 솔랑케 한 명이 아니라 솔랑케도 뛸 수 있지만 손흥민도 9번 공격수로 뛸 수 있다.
이 옵션을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솔랑케가 있을 때는 조금 더 피지컬적으로 앞에서 싸워주는 플레이, 손흥민이 나올 때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계속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하나의 패턴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면서 경기를 하는 게 좋으니까 손흥민을 중앙에 두면 왼쪽에 물론 뭐 베르너 같은 선수가 출전할 수도 있지만 오도베르가 나와서 오도베르와 손흥민의 조합도 가능하고 오도베르가 왼쪽이 되니까 손흥민이 9번 공격수로도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다양성을 준다는 측면에서 오도베르의 존재가 손흥민 선수에게도 좋은 형태로 발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이 기본적인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상대팀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강력하게 들어올 때가 많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전방 압박을 토트넘 입장에서는 즐길 때가 많습니다. 수비를 끌어냈을 때 상대가 토트넘을 전방 압박하러 가면 이때 뒷공간을 노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풀어나오질 못하니까 결국에는 토트넘이 계속 압박을 당하면서 빼앗겨서 실점을 하거나 아니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야 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손흥민에게 좋은 건 뭐냐면 이 장면도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 경기인데 후방에서 토트넘의 선수들이 풀어나오기가 힘드니까 손흥민이 내려가서 공격 숫자 한 명을 늘려주고 여기서 볼을 받은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전개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손흥민이 아니라 오도베르가 해준다면 손흥민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앞쪽에서 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시즌 때도 손흥민 선수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고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볼이 안 오니까 내려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와 등을 지면서 내려오면 이 등을 지는 플레이는 손흥민의 장점이 아니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힘에서 밀린다거나 볼을 빼앗기는 이런 장면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도베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콤파니 감독의 벌리에 있었잖아요. 벌리도 후방에서 볼을 많이 주고받는 편인데 볼을 주고받다가 잘 안 풀리면 드리블이 좋은 오도베르가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수비수의 압박을 이겨내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장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압박을 당해서 볼을 풀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오도베르가 내려와서 수비수를 끌어내고 여기서 오도베르에게 한 번에 토트넘이 패스를 주고 이때 손흥민은 내려오지 않고 앞쪽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오도베르가 1대1 상황에서 강한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드리블 돌파가 성공하기만 하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뛰고 있으니까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손흥민의 공간 침투를 그리고 손흥민의 조금 더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동선을 오도베르가 대신 내려와 주면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전체적인 이 공격의 틀을 봤을 때는 손흥민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도베르의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오도베르가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팀에서 가장 양발을 잘 쓰는 손흥민과의 유사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과 오도베르의 공격 조합이 이번 시즌에 어떻게 발휘가 될지도 우리가 이번 시즌을 보면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